면접 합격률을 99%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건 바로 명함과 배지예요.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서류 전형, AI 역량검사, 인적성 검사 등을 통과해서 취준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면 이미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여러분을 평가한 면접관, 그 단 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추측해보면 그날 면접관이 먹은 점심밥이 맛없어가지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주식이 떡락했다던가 딸이 대학에서 떨어졌다는 문자를 받았을 수도 있죠. 하필 여러분을 평가할 그 순간에요. 그렇기에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여러분의 탈락 사유를 찾는 데 시간을 소모하는 건 굉장히 낭비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면접관을 만나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는데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1분 자기소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 초반에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면접관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 면접장에 가면 스펙 깡패들, 아나운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널렸잖아요. 헌데 웬만한 취준생이라면 아마 지금쯤 다들 1분 자기소개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혹은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장단점을 달달 암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최종 면접에서 진짜 합격하고 싶다면 1분 자기소개와 더불어 필살기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해요.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면접 합격률을 99%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건 바로 명함과 배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관의 이목을 적절하게 끌었다면 분명 면접관은 다음 질문으로 입사 후 계획을 물어볼 거예요. 즉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만약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면접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볼 때 그때 말해도 되니까요. 어쨌든 그럼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지원자는 저는 A 부서에서 B 업무를 수행한 뒤 C 능력을 함양하여 D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면접장에서 검증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뻔한 이야기죠. 헌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제 현직자의 명함을 꺼내면서 저는 말로만 노력하고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명함이라는 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입사 후 어떤 자리에서 근무하게 될지는 면접관님들의 판단이겠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에 현장 중심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는 식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아마 옆에 있는 지원자조차 놀랄 거예요. 앞서 언급한 명함 퍼포먼스는 실제로 제가 현대해상 최종 면접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수십 명의 이야기를 듣느라 지친 면접관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게 포인트죠. 당시 저는 서류 전형 발표날 학교 근처에 있는 현대해상 왕십리 지점, 강남 지점에 가서 짧게나마 그 지점의 구조와 문화를 눈으로 익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함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명함이 별거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명함은 별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근데 면접관들 앞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명함은 여러분 앞에 있는 면접관 세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시대가 디지털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날로그 감성을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최종 면접을 응시할 기회가 생겼다면 곧바로 현직자를 만나서 명함을 꼭 받아오세요. 아는 지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평범한 대학생인 여러분에게 그런 지인들이 있겠어요. 꼭 SK그룹에 지원한다고 해서 SK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명함을 받아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대차그룹에 지원한다면 집 근처에 있는 현대차 대리점이라도 가서 차 상담받고 싶다고 점장님 명함이라도 받아오고, 하나은행에 지원을 한다면 집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하나은행 직원분의 명함을 받아오면 되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의 배지를 현직자를 통해서든 당근마켓을 통해서든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면접장에 가져가세요. 물론 면접 전에는 복장 규정 때문에 착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면접 도중에 면접관들한테 꺼내서 애사심을 어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원한 그 회사는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젊음을 바쳐 키운 회사이자 그들의 자랑이에요. 아울러 최근 MZ세대 신입사원들의 퇴사율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회사에서도 애사심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뽑은 인재가 계속 퇴사하고 딴 회사 가면 투자 비용이 아깝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면접 보는 회사의 배지를 구해서 본인은 그 회사가 연봉이 높아서 지원한 게 아니라 진짜로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일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걸 어필하면 일단 타 지원자에 비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최종 면접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비슷한 지원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한두 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원자들도 모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다면 이미 서류상으로는 비슷한 실력이라는 거고요. 그렇기에 결국 면접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퍼포먼스라는 말이죠. 학벌, 토익 점수, 자격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언급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면접관으로부터 여러분만이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한 가지 이상씩은 찾아가지고 면접 때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 파이팅!